안녕하세요.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투 브랜드 창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투 브랜드를 피해야 할 이유, 피해야 할 순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최근 미투 브랜드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죠. 미투 브랜드는 과거에 대만 카스테라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2차 돌 사건이 대법원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금 미투 브랜드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투 브랜드의 문제점은 기존에서 많이 논의했던 것이 원조 브랜드의 피해 발생 측면에서 많이 고찰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창업자 측면에서 미투 브랜드를 피해야 되는가 아니면 미투 브랜드를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미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가맹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미투 브랜드가 단순하게 남을 카피했기 때문에, 원조 브랜드를 카피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맹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이 창업자들이 미투 브랜드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미투 브랜드를 피해야 하는 이유, 이 이유를 이 법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사업성 또는 수익성인 측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이 모방의 대상과 이유. 미투 브랜드는 무엇을 모방하고 왜 모방을 하는가, 무엇을 모방하고 왜 모방을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왜 우리는 미투 브랜드를 피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떠한 순위로 피할 것인가, 즉 이거는 사실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굳이 피한다면 어떤 것을 어떠한 미투 브랜드를 어떠한 측면에서 더 피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방의 대상입니다. 자, 미투 브랜드는 무엇을 모방하나? 이것은 사실 하나의 브랜드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컨셉이 있고 메뉴가 있고 상호가 있습니다. 컨셉, 메뉴, 상호,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의 프랜차이즈를 이룬다, 브랜드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메뉴입니다. 메뉴 그 자체를 모방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해장국집이다 그럼 해장국 자체를 모방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해장국의 레시피를 모방하겠죠. 레시피. 원래는 레시피는 모방이 안 되지만 어쨌든 모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컨셉. 자, 메뉴 다음엔 컨셉이죠. 이 컨셉은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설비, 간판,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컨셉. 이 간판은 상호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상호. 이 간판 디자인, 요것을 카피하거나 서비스표, 상표, 그 다음에 간판 명칭, 이런 부분들을 카피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모방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방의 이유는 사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모방이 쉬워요. 모방이 쉽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것이고, 모방이 어렵다라면 굳이 모방을 안 하겠죠. 왜? 모방에도 돈이 들고, 모방한 이후에도 모방만 했다고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사업적으로 펼쳐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방이 어렵다라면은 모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조 브랜드 자체가 이 모방이 용이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한번 항목별로 살펴볼까요? 메뉴는 일단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모방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레시피인데, 레시피는 모방이 어렵겠죠. 왜? 레시피를 공개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레시피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맹점에게 레시피를 교육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가맹점이 계약이 종료된 후 나가서 새로운 브랜드를 차린다라면 레시피 자체가 모방이 된 것이죠. 또는 이 특별한 레시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맛에 경쟁력이 없다라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시피가 모방되지 않고 모방할 필요도 없이 그냥 메뉴만
메뉴의 종류만 그냥 모방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사실 뭐 카피했다라는 의미 자체가 참 많이 퇴색될 경우고요. 이 레시피가 공개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레시피가 존재했다, 레시피가 존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영업 비밀로 좀 처리를 해야 돼요. 영업 비밀로 처리를 하고 이때 이것을 이제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한다면은 이 교육을 하면 뭐예요? 영업 비밀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 비밀은 어디까지나 며느리도 모르게 비밀로 간수해야지 이것을 교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비밀을 교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육수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보면 어떻게 한다? 완제품 형식으로 또는 반제품 형식으로 가공해서 레시피가 포함된 그러한 메뉴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만드는 법을 교육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영업 비밀로 제대로 가지고 있다라면 이 카피는 쉽지 않습니다. 즉 레시피를 카피했다라는 건 뭐예요? 레시피를 가맹본부가 공개했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것은 원조 브랜드 자체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컨셉입니다. 컨셉은 모두 공개되어 있잖아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설비, 이게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피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이 지식재산권 확보가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컨셉 같은 경우에는 또는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인테리어의 디자인 등록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비 같은 경우는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고기 굽는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용신안이 등록이 돼 있으면 그것은 막을 수 있으나 또 유사하게 카피하면 그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거의 디자인법에 의해서 보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컨셉 부분은 카피가 용이하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식재산에 의해서 보호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가 더 남았군요. 이 상호의 모방. 이 상호는 특이합니다. 상호는 모방은 쉬워요. 왜?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뺏기면 되잖아요. 유사하게 만들면 되죠. 그런데 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를 모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상법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에서는 타인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또 사용을 금지하고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유사한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걸 금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입니다. 상표법이랑 좀 다르죠. 상표는 타인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상표 등록은 꼭 해라. 가맹본부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면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방을 컨셉, 메뉴, 상호 이거 모방하는데 왜 피해야 되는가? 창업 시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미투 브랜드를 피해야 되는가? 아니면 미투 브랜드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러나 피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메뉴 카피형. 자, 메뉴를 카피한 브랜드의 경우에는 메뉴가 공개되어 있거나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업 시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왜? 원조, 여기서는 원조도 문제예요. 원조는 보호받는 지식재산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공개되어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조는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원조조차도 피해야 되는데 미투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메뉴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이 미투 본사도 지식재산권이 부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다만 미투 본사가 지식재산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메뉴가 공개되거나 레시피가 공개된 영역에서는 이 경쟁 때문에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컨셉 카피형이 있겠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설비 등을 카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원조 본사로부터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실용신안권에 등록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설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디자인, 요것은 모든 것이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일부 받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 소송에 시달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남의 인테리어 이런 거 시간적, 물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카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 본사로부터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패소한다면 원조 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으로서도 괜히 돈 내고 가맹 미투 브랜드 본사에 돈 내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다 손해배상 하다 보면 돈 벌어도 의미가 없겠죠. 자, 상호 카피형. 이 서비스표나 이 상표를 카피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상호까지 카피한 데는 정말 피해됩니다. 이 지식재산권 법률이 많아서 상표법, 상법, 부정경쟁 방지법 이렇게 삼총사가 있고 이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본사로부터. 그럼 뭐예요? 뭐 사업성이 존재를 해서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사업성은 존재해서 미투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너무 순진하게 상표, 상호까지 다 카피했어요. 너무 대놓고 카피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 소송에 시달리겠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돈 벌면 뭐합니까? 다 털릴 텐데. 그래서 이 창업 시 어떠한 기준으로 피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자, 피해야 하는 순위를 매길 때 판단 기준은 저는 법적 분쟁 위험성 그리고 사업성 이 순서대로 먼저 법적 분쟁 위험성을 따져서 분쟁의 위험성이 큰 것은 무조건 피하고 사업성이 그 다음에 사업성이 낮은 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자, 수익이 발생하면 뭐 하냐는 거죠. 법적 분쟁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해도 그거 고스란히 원조에게 물어줄 가능성이 있다. 원조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맹점의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뭐예요? 자, 상표, 서비스표가 핵심이잖아요. 프랜차이즈는 서비스표, 상표가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뭐 서비스표 해놓고 어디 점, 뭐뭐 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서비스표가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카피가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예전에 그 고봉김밥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 고봉김밥이 그 다른 사람과 고봉김밥 본사와 소송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오히려 상표가 말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죠. 영업이 안 되니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이 법적 분쟁 위험성이 높은 뭐예요? 그게 상표 카피형이죠. 상호 카피형, 그죠? 이 상호를 카피한 형태는 반드시 피해된다. 이런 미투 브랜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분쟁 위험성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상호 카피형이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된 카피형이 그 다음으로 위험하다. 이게 뭐 디자인이나 실용신안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상호 카피했는데 거기다가 영업비밀과 레시피 이런 것도 없고 인테리어 카피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상호 카피 해놓고 나머지 그 밑에 영업비밀이 없고 인테리어 카피까지 했으면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난 2차 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차 돌 사건 같은 경우는 1차 돌, 2차 돌 이런 식으로 해서 상표까지 아주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사실은 창업자 입장이라면 처음부터 카피 브랜드에는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투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은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폐업을 해야 되나, 뭐 본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본사 상대로 소송한다고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에요. 왜? 1차 돌, 2차 돌 다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미투 브랜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인가? 나는 잘못이 없는가? 이런 점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 기준으로 보면 영업비밀이 이 부존재하는, 영업비밀이 없는 데는 뭐 경쟁도 심하고요. 미투, 그 다음에 원조, 뭐 난립하겠죠. 그래서 경쟁이 심하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대만 카스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식용유 사태 때문에 바로 다들 없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제 살아있다 하더라도 과연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영업 비밀이 없고 누구나 카피가 가능하다면, 물론 뭐 레시피는 존재했겠지만 그 외관상으로 너무 단순하잖아요. 메뉴가 너무나 제한적이고 만드는 법도 사실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 기준으로 볼 때 좀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메뉴가 인기 있어, 뭐 커피가 맛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 보고 브랜드를 창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진입 장벽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업, 우리가 미투 브랜드는 창업을 하면 안 된다. 가급적 미투 브랜드를 창업하고자 할 때는 그 법적 위험성이 없는 거,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걸로 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고, 그런 경우에도 원조 본사로부터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급적 미투 브랜드는 창업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